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경호 대상에 따른 분류 기준을 살펴봤죠. 자, 이번 시간에는 경호의 분류 중에서 경호 수준에 의한 분류부터 많은 분류 기준인데 전부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준에 의한 분류죠. 수준이 높다, 낮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자, 수준에 의한 분류는 급으로 나갑니다. 1급, 2급, 3급 또는 A급, B급, C급. 뭐 태권도도 급이 높다. 뭐 1급, 2급, 3급. 그렇죠? 자, 그러니까 급으로 불립니다. 수준에 의한 분류는 급으로 나간다. 그래서 1급, 2급, 3급인데 1급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호를 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나 국왕과 같은 국가 원수급의 국빈 행사 시의 경호 수준을 1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는 주로 행사 일정이 사전에 다 노출됩니다. 행사 일정이나 행사 보안이 사전에 노출돼서 언제 어디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대통령 취임식을 한다, 뭐 국가원수 환영 행사를 한다, 다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이럴 때는 경호의 위해가 매우 증대된 상황 하에서의 공식적인 행사에서의 경호 수준이죠. 이걸 1급 경호라 부르는 거죠. 2급은 이보다 조금 낮은 거예요. 주로 수상이나 국무총리급의 국빈 행사의 경호 수준을 말합니다. 이거는 행사 준비 등의 시간적 여유 없이 갑자기 결정된 행사 시의 일반적인 경호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수상이나 총리가 어떤 뭐 행사장에 갔다가 갑자기 뭐 고아원을 한번 방문해보자,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총리가 고아원을 갑자기 방문한다. 2급입니다. 상급은 C급은 사전에 경호 행사 준비 등의 경호 조치가 거의 없는 장관급의 국빈 행사의 경호 수준입니다. 장관이 무슨 뭐 공식 행사에 참석했다 이러면 상급입니다. 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은 1급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2급이 두 번째로 중요하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국가원수급, 수상총리급, 행사보안 노출, 시간적 여유 없이 갑자기 결정된, 요거 핵심입니다. 시간적 여유 없이 갑자기 결정된 2급이다. 행사보안이 사전 노출되었다, 1급.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성격이 안 불리는데, 이 성격이라는 것은 사람의 성격이 더럽다 안 더럽다는데 그 성격이 아니고 행사가 공식 행사냐 비공식 행사냐 따라서 나누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호로 나갑니다. 공식 행사의 경우는 1호 또는 A호, 비공식 행사의 경우는 2호 또는 B호, 약식 행사의 경우는 3호 또는 C호 이래 부릅니다. 1호, 2호, 3호, 호로 나간다. 경호의 성격에 따른 분류 기준은 호로 나간다. 일단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 경호 1호 경호 행사는 행사 관계자나 경호 관계자 간의 행사 일정을 사전에 통보받았습니다. 통보받아 미리 계획하거나 준비할 시간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공식 행사의 경우입니다. 뭐 대통령 취임식, 국경일 기념일, 규경식, 준공식 이런 것들이죠. 공식 경우입니다. 비공식 경우는 행사 관계자나 경호 관계자 간의 행사 일정의 사전 통보나 협의가 없이 이루어지는 비공식 행사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의 불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고도의 보안을 요구됩니다. 이건 미리 통보되기 때문에 위험성은 높지만은 사전 경호 활동을 할 시간이 많습니다. 사전 안전 활동을 할 시간이 많지만 이거는 사전 안전 활동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안을 잘 유지해서 안전을 도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도의 보안을 요구되는 것은 비공식 경호입니다. 그래서 선발 경호팀 현장에 가는가 안 가는가 해서 여긴 당연히 가지만 여기도 갑니다. 현장에 출동을 하나 시간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비노출로 짧은 시간 안에 선발 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2호 경호입니다. 예정이 없던 수혜직을 방문하거나 과원을 방문한다. 자, 그 다음에 약식 경호 3호 경호는 의전 절차 없이 불시 행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사전 경호 조치는 전혀 없습니다. 최소한의 근접 경호 요원만으로 경호를 실시합니다. 예를 들면 출퇴근 시의 경호, 불시 외출 시의 경호. 이런 경우는 선발 경호 당연히 없겠죠. 선발 경호라는 것은 본 경호를 하기 전에 선발 경호팀이 현장에 미리 나가서 며칠 전에 또 며칠 전에 나가서 현장의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선발 경호입니다. 그거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죠. 출퇴근한다, 불시 외출한다. 그럴 시간이 없죠. 자, 이걸 약식 경호, 3호 경호라 부릅니다. 사전 경호 조치는 전무하죠. 여기는 선발 경호팀이 일단 가니까 사전 경호팀이 조금 있습니다. 사전 경호가 조금 있지만 여기는 사전 안전 경호, 사전 경호가 굉장히 많이 실시되고 이건 조금 실시되고 이거는 없는 거죠. 이건 제일 많은 병력이 인력이 동원되고 이거는 중간 규모 인력이 동원되고 이거는 최소한의 근접 경호만 동원되니까 한 3, 4명, 4, 5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행사의 성격은 1, 2, 3호로 분류한다. 장소에 의한 분류는 연도 경호, 숙소 경호, 행사 경호로 크게 나눕니다. 그래서 장소 분류는 여러분 크게 외웁니다. 연숙행으로 외웁니다. 연도, 숙소, 행사장, 연숙행, 연숙행, 연숙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연도 경호를 보통의 도로에서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노상 경호, 노변 경호라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연도 경호는 육로 경호와 철도 경호로 나눠져요. 대상자가 육로, 예를 들면 고속도로나 일본 국도, 지방도로 이동하게 되면 육로 경호죠. 행차, 예정도로, 환차, 행차는 가는 도로고 환차는 돌아오는 도로입니다. 예정도로에 대한 어떤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중심으로 이어지는 경호활동, 육로 경호. 철도 경호는 대상자가 행차하거나 환차하는 예정 철로 주변에 대한 경우입니다. 철로 주변이니까 열차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열차가 쫙 달려가면 열차의 노선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 철도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연도 경우의 종류를 육로 경우와 철도 경우 나눌 수 있지만 A, B, C, D 형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연도 경우의 종류는 또 형으로 나갑니다. A, B, C, D 형. 뭐 급도 있고 호도 있고 형도 있고 여러분 헷갈리죠. 단디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숙소 경우는 대상자가 평소에 거처하는 관제나 공간이 아닌 외지에서 임시로 머무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경우를 보통 숙소 경우라 부릅니다. 그런데 학자에 따라서는 관제나 공간에서 이루어진 경우도 숙소 경우에 포함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는 관제나 공간이 아닌 임시 머무는 곳에서 이루어진 경우 숙소, 예를 들면 호텔 별장에서 이루어진 경우를 숙소 경우를 하는데 이 숙소 경우는 주로 숙소에 출입 정문 있죠. 정문에 입초 근무를 하거나 정문 아닌 곳에서는 잠복 근무, 유동 근무 위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행사장에 준해서 삼선 개념의 경우를 합니다. 삼선 개념의 경우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경호 대상자가 있는 곳을 가장 중요한 1선, 그 밖을 2선, 그 다음에 조금 더 밖을 3선을 해서 각각 다른 수준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삼선 경호라 부르는데 주로 삼선 경호는 행사장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행사장이 이루어지는데 행사장에 삼선 경호를 실시하지만 숙소 경호도 행사장에 준한 삼선 개념의 경호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은 행사장 경우입니다. 경호 대상자가 예를 들면 뭐 세종문화회관 행사에 참석했다. 국회 행사에 참석했다. 뭐 부산의 백스코 행사에 참석했다. 이게 행사장이죠. 행사장은 그때그때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장은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경호 대상자가 비교적 장시간 머물게 되죠. 일반 군중과 대상자 거리가 가깝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이다. 그러면 대상자가 앉아있으면 적어도 1-3시간 내지 2시간 정도 한 장소에 머물게 있게 되죠. 대상자와 거리가 아마도 한 50m, 60m, 70m 정도로 가까워질 겁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매우 높아서 통상 3선 경호, 3중 경호를 실시해서 위험 요소를 최소화시키는 경호 전략을 구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소에 따른 분류 기준 연숙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직간접 여부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건 글자 그대로 직접 경호와 간접 경호로 구분돼요. 자, 이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직접 경호는 행사장에 직접 경호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거예요. 백스코에 세종문화회관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호 활동을 하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경호 활동이 이루어지는 걸 직접 경호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행사장의 인적, 물적, 지리적 위해 요소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사람, 위험한 물건, 자연물, 인공물 같은 거. 그 다음에 행사장 주변의 지리적 여건. 이런 것들을 완전히 통제하는 삼선 경호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직접 경호라 부릅니다. 그런데 간접 경호라는 것은 직접 경호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경호입니다. 그러니까 1선, 2선, 3선이 아닌 지역에 대한 경호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경호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 수립도 간접 경호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 경호 첩보를 수집한다. 정보를 수집한다. 간접 경호입니다. 그 다음에 경찰관에 보통 뭐 순찰을 돈다. 범죄 예방 순찰을 돈다. 뭐 불신 검문을 한다. 치안 활동이죠. 불순분자를 검거한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잡는다. 대공 활동입니다.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것들이요. 그 다음에 안전대책작용입니다. 안전대책작용은 인적, 물적, 지리적 요소를 사전에 배제한 활동이에요. 이거는 사전에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사람이 못 뛰가도록, 인가받지 않은 사람 못 뛰가도록 하는 것은 완전히 인적 위해서 배제, 인적 위해서 통제지만 여기는 사전 배제 활동이죠.
위험한 인물이 있는가 없는가 블랙리스트를 미리 수집해가지고 블랙리스트를 수집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감시를 한다든가 추적한다든가 미행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안전대책 자격입니다. 폭발물 같은 걸 미리 제거한다든가. 이거는 그러니까 본 경호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선발 경호할 때 이루어지는 주로 경호 작용이 안전대책 작용인데 이거는 간접 경호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경호 개념과 간접 경호 개념을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5번까지 하고 6번부터